자, 청산가리 선생님 그 포트폴리오를 지금 새로 보내주셨는데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기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청산가리 선생님 그 가입 날짜 확인부터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이 당시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 50% 비중이시고 카카오 게임즈,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25%, 10%, 15%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전량 정리가 된 상태죠. 그 당시 아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날짜가 제가 명확치가 않은데 이 포트폴리오 주신 날 가입일자하고 포트폴리오 주신 날 같이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 50% 비중은 일단 줄이자. 그래서 4월 19일 날 우리가 전량채액 실현을 일단 한번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 기준을 설정을 했었고, 그다음 얘네들은 이 당시에 줄여서 우리 포트의 기준, 그러니까 현대차, 뭐 하이닉스, 뭐 LG전자 이렇게 그리고 현대로템, 그리고 HD 뭐 현대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이번 달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설정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습니다. 가입 날짜하고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드면 치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 4월 10일이세요? 예. 오케이. 포트폴리오도 아마 그때쯤 주신 것 같아요. 결론은 그럼 4월 10일자 기준에서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자에 그때 당시 하고 지금하고 이제 또 손익이나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니까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일단 4월 10일 날 가입하실 때 30만 5천 원이었고 50% 비중을 갖고 계셨어요. 이때 이제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빠른 구간에서 잡아서 좀 높게 잡히셨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50% 비중에서 전체 포트 비중은 15%로 줄이는 거. 물론 이제 LG화학을 또 15% 편입하는 기준도 있죠.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최대 폭은 뭐 30%까지는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는데 요 당시 이제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낙폭이 지금 대략 재편입 단가 대비해서 높게 잡으셨다면 15% 정도 되실 거예요. 최고점 대비해서는 뭐 26%인데 최고점에서 우리가 차익 실현한 거고 30만 7천 원, 뭐 6천 원대.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보내주신 포트에는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아예 없어요. 코멘트 주신 거는 재편입을 하셨는지 재편입하신 것 같아요. 그 재편입하신 기준에서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을 빠르게 손절을 하셔가지고 손실률은 좀 제한적으로 퍼센테이지로 전체 자산 규모 따졌을 때 기준에서는 1% 미만 손실에서 전체 자산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입 그 비율 대비해서는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손절을 하셨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카카오 게임즈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4월 10일자 기준에 다 정리 설정을 해드렸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정리 잡아드리고 1,400원 정도 밀려 있네요. 잘 정리가 되신 것 같고 지금 안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네이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요즘에 좀 네이버가 강했는데 10일 19만 3천 원 대비 어우 정리 만약에 이제 안 하셨다면은 16,000원 정도 그죠? 16,000원 지금 종가 기준에 16,000원 정도니까 대략 한 8% 9% 정도 수익 기준이 되시는데 일단 하여간에 뭐 옮겨가신 종목에서 수익이 발생됐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원체 변동이 없어요. 뭐 조금 눌려 있는 정도 수준. 변동률이 아예 없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뭐 의미가 없고. 애경 케미칼이 급격히 밀리네요. 프로그램 쪽 13만 주 매도 우위로.
합산하면 한 30만 주 매도 우위가 되는 거죠. 막연하게 편입 기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전량 차익 실현 잘 된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현대차가 19만 4천 원에 편입이 되셨어요. 비중을 30%로 아주 잘 편입을 잡아주셨어요. 우리가 현대차 4월 말에 5월달 포트 설정을 할 때 20%를 할까 30%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죠. 이 거래량을 바탕으로.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500만 주씩 1조씩은 터져야 된다. 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 충분히 있죠. 에코프로 BM이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현대차의 기준은 우리나라에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1위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7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가총액 7위짜리를 어디 건방지게 에코프로 BM이 넘어섰냐 이거지. 근데 그들의 거래대금이 하루에 2조 6천억까지 터졌어요. 그럼 얘 기준이면 하루에 얼마? 2조 6천억이 되려면 1,000만 주 터져야 돼. 1,000만 주. 1,000만 주 터지면 2조 터집니다. 꿈만 같죠? 근데 그렇게 터져요. 그렇게 터집니다. 2021년 그 기준에서 그런 거래가 터졌었죠. 1월 기준에. 1월 기준에 그런 거래 터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거래대금이 하루에 4조. 하루에 4조씩 터졌어요. 1,000만 주? 21년도에 보시면은 자,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4조, 5조까지 터지죠. 그러니까 윤정도는 거짓말을 안 한다니까. 예? 그러고 나서 지금 거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렇게만 따지면 거래에 대해서는 설정 범위를 잡기 어려우니 5MA, 20MA, 그러니까 5일, 20일 평균 거래량 주봉으로도 월봉으로도 그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냐. 거기에 우리가 모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는 수급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캔들을 왜 봐요? 캔들을 왜 보세요? 캔들 색깔을 왜 보세요? 캔들 자체를 왜 보세요? 캔들 패턴을 왜 보세요? 결론은 누가 샀느냐를 보는 거예요. 누가 샀으니까 빨간색 양봉, 누가 팔았으니까 파란색 음봉. 근데 메이저들은 외국 기관 수급이 나와요. 이게 개인 누적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사실 어찌 보면. 이동평균선 왜 봐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보는 게 소너 모멘텀 차트입니다. 기가 막히죠? 소너 모멘텀 차트를 왜 봐요? 이동평균선을 왜 봐요? 누가 계속 사서 주가를 견인한 건지. 누가 계속 사서 견인한 건지.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거래량은 왜 봐요? 거래가 많이 실려서 신뢰도가 있는지 하락이든 상승이든. 결국은 누적 수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는 지금 저평가예요. 그냥 저평가하다 이게 아니라 밴드 하단부에 PL이 최하단부에 놓여져 있어요. 최하단부.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컨센서스 보시면 한 번도 영업이익에 대해서 하향된 게 없어요. 계속 상향이야.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며. 거짓말쟁이들. 결론은요. 실적이 올해 13조 예상이에요. 13조. 코로나 터졌을 때 20년도에 2조 4천억 대비해서 몇 배? 5배요. 근데 주가는 5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저점이 이때 저점 대비해서 5배가 안 나와. 저점으로 왜 따져야 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당시에 기준 대비해서도 200%뿐이 안 돼요. 여기에 5배면 얼마야? 30만 원 넘겨 있어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이거 넘겨 있어야 돼요. 왜?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만 이제 더 뒷받침되면 되는데 수급이 이제 막 개선되고 있잖아요. 주봉으로 보시면 완벽한 개선이고 공매대차 상황 다 끝났고 그래서 20%를 할 거냐 30%를 할 거냐 진짜 고민을 했어요. 30%를 편입한다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하반기 이후에 종목 하나당 30% 편입한 건 처음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30% 비중에 19만 4천 원으로 채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9만 4천 원이면 아마도 이날 정리하셔서 이때쯤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 평균 단가 19만 4천 원. 혹은 이날 포스코 퓨처럼 정리하셔서 이때쯤. 결국은요.
30% 비중에 19만 4천 원 대비해서 21만 원이면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자신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위치고, 이게 그냥 뭐 이슈 불거져서 막 때려 올리는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19만 4천 원 대비해서 얼마? 8.25%. 그럼 남들이 무슨 웃어요. 애경 케미칼 오늘 한 방에 뭐 10%, 20%, 30% 수익 났는데 무슨 뭐 8% 수익 갖고 아니야. 이게 수익인 거예요. 이게 포트 수익인 거예요. 비중 유지하시고요. 그다음에 현대 로템 갖고 계시는데 앞전 그 종목군들 네이버 빼고는 이제 다들 소폭의 조정의 기준이 된 거고, 뭐 포스코 퓨처엠은 뭐 개별 매매에서도 알아서 잘 대처하셨겠지만은 어쨌건 비중 조절 잘 하셨고, 재편입과 LG화학 편입한 기준에서의 손절 범위도 손절을 잘 하셨고, 개별 매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개별 판단이 되신다는 거예요. 개별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뭐 주식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또 장사를 하시거나 또 여가를 즐기시거나 회사를 다니시거나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면 애경케미칼처럼 들쑥날쑥한 종목을, 얘를 어떻게 이걸 단타를 치겠어요. 솔직히 갖고 가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면 갖고 갈 수 있지, 현대차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장중에 급격하게 자 지금 손절하십시오. 음봉이 빠바방 4분 만에 이렇게 떨어. 4분 만에. 그러니 대처가 되냐는 거지. 4분 만에 이렇게 떨어지면. 뭐 아주 폭락은 아니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바이오냐 봐요. 하루 잠깐 딴 데 봤더니 무슨 뭐 이따구로 주가가 하한가를 맞아버려. 뭐 지가 SG 사태 맞았어? 그것도 아무 내용도 없어. 올라갈 때도 솔직히 뭐 내용도 없었지만은 떨어져 내려올 때도 내용도 없어. 결론적으로는요. 이런 종목은 대처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 고점에서 잘 개별적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우리의 기준은 이렇게 가져갑니다. 단 한 번도 작년 하반기 이후에 자동차, IT, 2차 전지를 빼놓은 적이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와 방산주는 일부 이제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좀 많이 했죠. 크게 비중을. 근데 그것 이외에는 이렇게 전부 지금의 포트폴리오에서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포스코 퓨처엠의 거래가 터지고 돌릴 때, 또 어제처럼 저점 찍고 돌릴 때, 그럴 때 들어갔다가 거래 없어? 거래 죽었어? 그럼 정리. 오늘 에코프로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우리는 2차 전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니 이 2차 전지를 지고 가겠다. LG화학 부분은 반틈짜리 2차 전지로 보고, 얘는 2차 전지가 조정이 좀 과하게 나오더라도 가지고 가겠다. 뭐 이런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전체 비중을 설정하는 것과 개별 기준의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비중하고는 서로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애경케미칼은 2만 800원 정도 기준에서 재편입 기준을 설정합니다. 2만 800원부터 두 차례 재편입 기준. 아시겠죠? 그 이유는 13만 주 이상 매도 나오던 프로그램이 요자락에서 좀 조금씩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2만 700원 하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눌려지게 되면은 거기서 편입을 수급 보면서 편입을 하고, 더 밀리면은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2차 편입. 안 그러면 더 밀리면 프로그램도 매도다 그러면 그 물량은 손절. 그래서 오늘 뭐 수익 범위 이 기준에서 확정 지어 놓고 좀 여유 부리면서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매매 사인도 애경케미칼의 기준을 미리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그 부분 이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 포트폴리오 전략을 잡을게요. 그래야 전략 잡고 나서도 변동이 나오면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겠죠. 올라오는데 저렇게 프로그램 매도 확대되면 안 들여다봐요. 그렇게 하고
800원 정도를 잡아보고, 비중은 지금 이제 제로 베이스죠. 다 차익 실현이 됐고, 신규 추가 앤드 재편입 2.5%, 그리고 이렇게 5%까지 채운다. 목표 주가는 22,000원, 상향 23,000원. 아까 상향해놨죠. 23,000원. 손절 가격은 이렇게. 요거는 이제 뭐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은 뭐 29,000원도 아니지. 다 차익 실현 끝났고, 다시금 편입을 하게 된다면 27,000원부터 다시 28,000원인가요?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2.5% 됐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현대로템 기준이 4월 10일 날 기준이시면은 아마 그때 현대로템을 편입한다 이렇게 해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오히려 28,000원 넘기면 비중을 개별 매매 기준으로 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날부터 편입을 잡아드렸는데, 뭐 매매를 한번 하셨다 재편입하신 건지, 아니면 매수 강도를 여기서 강하게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편입을 하신 건지, 일단은 34,000원이 평균 단가세요. 34,500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준에서는 소폭의 이제 손실이 있지만은 지분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분 신고를 했는데 월등하게 실적 개선 폭이 월등하게 나와준다면 여타 다른 데서도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JP모건 모건스탠리에서 지분 신고 뻔히 한 걸 아는데 이 가격에서 막 때려 산다? 어이구, JP모건 형님, 내가 때려 살 테니까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건 제한적이잖아요. 응? 그래서 월등한 실적 개선폭이나 이런 부분을 보자. 대신에 거꾸로 공매대차 상환이 아닌 지분의 신고까지 나왔다라는 거를 감안한다면, 그렇다면은 거꾸로 어떻게 돼요? 거꾸로 하방 경직성이 뛰어나겠죠. 밀려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추가 편입을 하는데, 지금의 30%의 비중 여기선 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30%의 비중이신데 일단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거래가 계속 이렇게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눌림목이 계속 나오면, 예를 들어서 35,000원 공방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없다면 그땐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거래 터지면 다시 들어가더라도. 아시겠죠? 그 비중만 조금 조절하실 수 있으면 돼요. 아, 나 그게 힘들다. 그러면 유지하셔도 됩니다. 두 종목에 60%가 되시는데 그렇게 벅차진 않아요. 그리고 삼성 전기가 있으세요? 이번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밀린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하이닉스, 공식적으로는 하이닉스하고 LG전자입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삼성 전기도 지금 과도하다. 눌림폭의 기준이 과도합니다. 과도하다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고평가라고 설정하지도 않아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컨센서스 부분도 그렇게 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실적 개선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경기 안 좋다면서요? 뭐 경기 안 좋다면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기 쪽의 기준은 다소 이제 거래가 지금 뭐 상당히 제한적이니까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옳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30%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를 5%씩 병행하시는 거는,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한적으로 정리 기준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인데,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방안에서 모니터링 하신 분 혹시 식사 안 가지고 계시면은 현대로템 오늘까지의 누적 수급 좀
예전처럼 잘라주세요. 3월 13일, 4월 26일. 이쪽의 경우는 어차피 똑같이 방산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가지는 더 있죠. 뭐냐면 사업의 확장. 응?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간 거는 2021년 12월부터 해서 정부의 정책 기준이 항공우주 분야,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개발 쪽에 집중이 돼 있었다. 그거는 정책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작년 3월에 터지면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본 거거든요. 결론은 방산주를 그 주력주로서 포함을 했어요. 수행 종목으로. 그러니까 주력주 기준은 IT 자동차와 LG화학을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나머지 2차 전지, 태양광, 방산, 이쪽은 정부의 정책주로, 미국 정부,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얘도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항공우주도 저 때부터 그 수급이 좋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커요. 사실은 더 큽니다. 시가총액은 뭐 차이가 없지만 여기도 수급 무지하게 좋죠. 고점을 지금 넘기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인 없는 회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면 계속 기관 쪽에서 물량이 패대기 물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매각을 위한 주가를 맞춰 놓는 건지, 올라가면 무조건 패대기 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패대기를 쳐요. 지금도 똑같고. 그래서 거래가 이제 뭐 시장에서 월등한 편도 아니고 누적 수급은 굉장한데 더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 누적 수급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12월부터예요. 방산주가 들어오는 거는 매수가 외국인에 집중돼 있죠. 기관은 안 사요. 팝니다. 뭐 기관도 기관 나름이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사모펀드가 좀 매도가 있고, 금융투자는 해치성 물량입니다. 금융투자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알게 되신 CFD 같은 상품들, 그 이제 CFD는 해치를 누가 해요? 외국 회사가 하니까 외국인으로 잡히는 거고, 나머지 뭐 ELW, 뭐 ELS, 또 ETF 이런 거는 다 국내사가 해치를 하니까 그 해치 물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 결론적으로 방산주 쪽에 대해서 기관들의 어쨌든 누적 수급은 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일부러 뭐 채권단이 가격을 누르는 건지, 너무 높으면 매각 가격이 부담이 돼서 그러는 건지, 어찌됐건 결론은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부 수급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좋습니다. 누적 수급은. 근데 이제 주가는 한국항공우주는 눌려져 있고, 그리고 가장 뭐랄까요, 씩씩하게 잘 오른 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꾸준하죠. 이게 이제 하나그룹주들의 하나그룹 재편 작업을 통한 흐름 속에서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으로,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대장으로 이렇게 양분화돼 있죠. 근데 하나솔루션 이번에 월말에 이제 조정이 깊어졌던 거는 월말 이후에 최근 들어서 IR 때에 역시나 주주환원 정책이 없었다는 거. 좀 못돼 먹은 행위였죠, 사실은. 어찌됐든 종목이 나빠서의 개념보다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니고, 또 하반기 수주들의 방산주에 대한 기대 요인이 있는데, 그 방산주의 기대 요인을 이렇게까지 한쪽으로 몰아서 갈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반대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로템이 있는 만큼 줄이시는 전략으로, 그리고 거래가 월등히 터지면 그때 돼서 변동성 매매 한번 좀 보는 걸로. 이런 추세적인 강세 부분은 뭐 부럽죠. 부럽지만은 뭐 기준을 잡기 어렵다는 거죠. 이때는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 요인이 크고 2분기 이후에, 지금은 2분기 이후에 뭐 실적이 부정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를 하겠다 하면은 거래가 터져야 되고 그 거래 대금이 전체 시장에 최소 20위 안에 10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응? 추세 매매를 하기에는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는 아니다. 수급은 좋은데. 그리고 현대 로템에 대해서 비중이 많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같아요. 보시면은 뭐 엄청난 수급이죠. 시장 대비 월등하죠. 어? 지금 눌려 있어도 고점 대비 10% 눌려 있어도 시장 대비 월등한 거고 HD 현대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들어와 있고 시장 대비해서 뭐 나쁘지 않죠. 매각된 이후에 이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변동성 매매는 그렇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저평가 상태의 기준은 아니다. 뭐 현대차처럼 꾸준히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현대롯데마이가 비중이 높아요. 방산주 40%를 가져갈 그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정리 둘 다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리하시면은 아니다 싶으면 2차 전지 멈춰 계시다가 2차 전지가 대량 거래 터지면 그때 들어가셔도 돼요. 현금 더 갖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IT가 너무 적어요. IT 갖고 가셔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시장 지수는 자 보세요. 우리가 기준 잡는 건 뭘로 잡아요? 전체 글로벌 시장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고가 랠리거든요. 응?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지금 유럽장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잖아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 왜? 우리나라 지수가 눌려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응?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아닙니까 이쪽은. 니케이는요. 니케이도 마찬가지예요. 5.55% 눌려있어요. 응? 고점 대비 3,100포인트대야. 얘는요. 9%. 얘도 3,000포인트 이상. 얘는요. 2,800포인트 이상. 시장이 월등히 좋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를 어찌됐건 지수를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개별 잡주 가는 거, 2차 전지 가는 거, 코스닥 지수는 끌어올릴 수 있어도 코스닥은 400조, 유가증권 시장이 2,000조에 2,000조. 그 기준에 2,000조짜리를 누가 들어올릴 거냐고.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40% 비중입니다. 그들이 아니고서는 들어올릴 데도 없고 그들이 그렇다고 지금 안 좋냐 추세가 에이 무지하게 매집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 비중 늘리셔야 돼요. 전기전자 업종 못 들어올리면 못 가요. 전기전자 업종에 2차 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의 변동성이 이제는 거래가 자기 거래가 둔화되면서 밀려 있어요. 대신에 계속 미련 갖고 있는 거는 왜다?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대금 최상위에 여전히 포진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수급이 안 좋아요? 삼성전기가 안 좋습니까? LG전자가 안 좋아요? 작년 9월 말 10월 이후에 작년 9월 말 10월 저점 찍고 글로벌 증시가 다 날아간 거예요. 우리나라면 못 갔지. 그럼 이게 가려면 40%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 가야 되는데 벌써 이미 그들은 외국 기관이 다 샀다는 거지. 응?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채우세요. 어? 5% 있으니까 삼성전기를 좀 더 채우시든 LG전자,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설정돼 있으니까 그쪽을 채우시든. 거래가 없는데 뭘 자꾸 채우라 그러냐. 거래가 없더라도 중기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나머지 종목도 갖고 가셨던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변동성 종목은 변동성대로 별도로 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리 나빠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현대로템 비중이 높아서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정리. 얘는 수급도 딸리고 뭐 다 딸려요. 원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순위의 혜택은 당연히 한국전력인 거지 얘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19,300원 편입하셨는데 가격이 높으시네. 먼저 번 포트에서는 없었잖아요. 어떻게 뜬금없이 생겼지? 19,300원에? 아 여기서 들어가셨구나.
가장 고점에. 예, 손절이에요. 에이, 냅두면 돌리면 그때 정리할게. 뭐 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정리하시고 들어갈 종목 들어와서 수익 내고 계시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게 뭐냐면 한 번 손실난 종목에 대해서는 한 번 손실난 종목에 대해서는 자르지를 못해. 에이, 냅둬 보지 뭐. 안 돼요. 왜 냅둬 봐 그거를.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서 새로운 종목에 수익을 내야지. 응? 지금 불기둥 마스터님 계시면은 10번째 방 뿌려주세요. 애경 케미칼. 응. 응, 응, 응. 그것도 올려주시고 애경 케미칼하고 현대차 뿌려주세요. 두 종목. 10번째 방에. 그리고 계좌 개설 방법도 올려드리시고 만들어드린 그 내용으로. 시장이 좋아지면요. 가장 큰 문제가 시장이 좋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나머지 종목 안 가겠냐고 코스다. 2차 전지가 저만큼 가는데 나머지 이만큼 가겠지. 그럼 이걸 만족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또 시장이 정체 상태 지금처럼 고점 찍고 눌려왔어요. 그럼 이 와중에도 가는 종목이 있고 현대차처럼 좀 눌려있더라도 다음에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근데 불구하고 못 가는 이런 애들을 그냥 끝까지 갖고 가려고 한다고. 이거 안 돼요. 시장이 좋아지면 얘도 돌립니다. 그때 정리할게. 아유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지금도 움직일 수 있고 시장이 좋아지면 더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야죠. 응? 자꾸 포기를 해요. 종목이 백화점 돼 있어. 그러다 막 멀어하면 그때 한번 정리하고. 그럼 또 미련 남아서 막 쳐다봐. 그럼 20개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형 잡주가 상한가 가면 또 괜히 정리했다고. 상한가 가면 팔 수 있어요? 더 간다고 또 못 팔지.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말면 돼요. 응? 그것만 안 하면 돼. 정리입니다. 얘는 펀더멘탈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얘 자주 들어갔죠. 원전에 대한 내용을 나오면서.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는 볼 게 없어요.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시가총액 12조짜리가 지금 많이 밀렸네. 9조네 9조. 10조. 굉장히 많이 밀렸네. 실적이 이 영업이익 1조씩 나온다라는 부분에 순이익이 6천억이에요. 6천억에 10조다? 성장주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원전 성과 나오면 그때 보면 돼요. 그리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제한적이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어요. 재작년 5월달처럼 저렇게 터져야죠. 이렇게 미친 듯이. 이게 따블났어요. 따블나고 얼마나 또 못된 짓거리 한지 알아요? 두산그룹주들이 그렇잖아. 못된 짓거리. 어떤 거? 원전 얘기 나오고 이게 날아간 거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방미했을 때 원전 이야기 나오면서 뭐 날라갔단 말이에요. 실체도 없고 사실은. 그러고 나서 뭐 고점 대비해서 순식간에 깨지고 이렇게 해놓고 증자 때렸어요. 이렇게 해놓고 증자 때렸다고. 이 당시 이 고점 찍을 때가 10조였거든요. 10조 좀 넘었어요. 지금은 주가가 반토막인데도 10조죠. 이때가 한 12조 했나? 근데 증자하고 합병하고 증자하고 이 과정 속에서 시가총액은 커진 거예요. 이때 대비해서 주식수만 늘어난 거야. 거래가 없잖아요. 이런 거래가 터져야 돼요. 일자별로도 하루에 1조씩 막 터져야 돼요. 10조짜리가 거래량이 없이 거래대금이 없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10조짜리가. 이 거래대금이 있어야 돼. 저러한 미련을 갖는 거예요. 원전 때 한번 수익을 이때 내보신 분들이 거래대금 얼마 하루에 2조씩 터져. 2조 3천억. 응? 에코프로 지금 거래대금 2조 6천억 터지는 것처럼. 이런 종목 뭐라 그랬지? 이 일봉이거든요. 역부입장은 안 나온다 그랬죠. 대형주에 거래 터진 애들은. 옆으로 가잖아. 그러고 나서 점점 밀리는 거야. 그게 죽는 거예요. 거래 없이 돌리는데 왜 따라붙어? 우리도 중간중간에 들어갔다 힘겨웠죠. 결론은요. 안 된다니까요. 손실이 크더라도
아유 냅두지 뭐. 아유 나 필요 없어. 야 나 이거 5%뿐이 안 돼. 아 5%도 아니네. 0.1이네. 0.1이면 그냥 눈 감고 정리지. 무슨 목 아파 죽겠는데 괜히 길게 설명했네. 무조건 정리. 한국항공우주도 2%네요. 다 정리. 예?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 30%, 현대차 30% 좋아요. 그리고 삼성전기 5%인데 좀 늘리시고 나머지 다 정리. 뭐 삼성전기를 늘리시든 아니면 다른 쪽을 늘리시든. 그래서 포트폴리오 편입의 기준을 이렇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청산가리 선생님께서도 계좌를 TV 쪽으로 옮기셔가지고 매매가 좀 원활하신 것 같은데요. 매매가 원활하시면 그러면 05월 10일 지금 10일이죠. 매매가 원활하시면 그렇다면은 포트폴리오에 이제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막 시가총액 1조니까 걔는 좀 그렇고 대형주에서 검색기에 떠서 편입할 수 있는 설정 범위가 나오면 그거는 세게 따라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보신 두산에너빌리티가 2조 3천억 터지는 날, 현대차가 200만 주씩 터지는 날, 그런 기준에서 설정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기 활용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검색기로 옮겨 놓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은 뭐 조금 더 우선순위에서 전략을 포트폴리오 비중 전략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단가가 현대차가 19만 4천 원이시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이 34,500원이시고요. 삼성전기가 13만 6,700원이신데 일단은 뭐 1억으로 환산을 해서 비중대로 나누어서 들어가겠습니다. 1억으로 환산했을 때 3천만 원 나누기 10만 9,400원, 19만 4천 원 해주면 154주, 155주 반올림해서 155주.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 3천만 주에서 나누기 34,500원이시니까 869주인데 870주. 그리고 삼성전기 부분이 5% 500만 원 기준에 나누기 13만 6,700원이시니까 얼마? 13만 6,700원. 36주, 37주. 37주인데 37주, 37주. 그리고 제 기준에서 좀 35%를 더 채우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하이닉스를 채워드립니다. 하이닉스를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삼성전기가 있으니까 LG전자는 빼놓고요. LG화학. 그러면 하이닉스 부분은 IT 비중이 5%뿐이 없으시니까 15%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 하이닉스 10% 1,000만 원 나누기.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볼게요. 포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86,900원 115주입니다. 86,500원. 그리고 이제 LG화학은 10%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중기로 봅니다. 그래서 LG화학 기준에 지금 71만 4천 원으로 잡을게요. 14주 71만 4천 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15%로 잡으면 5%로 잡으면 500만 원 나누기 퓨처엠 5% 500만 원 나누기 얼마에 지금 퓨처엠이 30만 8천 원. 그러면
26주입니다. 이렇게 설정할게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고요. 여기 이제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 있습니다. 그 부분을 1%만 설정할게요. HD 현대 두산 현대 두산이 아니죠. 현대 인프라코. 그렇게 해서 1%도 아니지 뭐 그냥 9,800원 기준에 만원이라고 잡고 요즘 10만원이니까 이 정도 1% 잡을까 그래도 1% 만원이라고 기준 잡고 1%면 1억이면 얼마에 100주인가요? 100주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포트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포트폴리오 전체 기준에 30%의 비중에 이제 현대차가 일부 수익이 있고 있으시고 그리고 뭐 현대 로템 쪽에서 오히려 손실이 일부 있으시고 그래서 1억 계좌에 지금 1.7% 수익이신 걸로 돼요.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전체 현금 30% 갖고 계시는데 그 현금은 30% 갖고 계세요. 뭐 보니까 변동성 매매도 좀 하실 수 있는 여력도 되시고 하니까 그 30%는 뭐 변동성 매매를 하든 아니면 뭐 포트에서 단가를 좀 조절해야 되겠다 하시면 추가 편입으로 단가를 좀 조절하시든 다만 현대차 현대로템의 비중을 더 늘리는 건 반대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해서 달갑지 않으시겠지만 뭐 기본 포트는 이렇게 채운다. 나머지 30%로 변동성 매매 하시면 된다. 그렇게 기준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8% 수익이신 현대차, 2.46 순실인 현대로템, 그리고 이제 요 가격에 편입이 됐다라고 친다면 요 종목군들의 흐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또 VIP 방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 오셔서 그러니까 현대차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 20만 원 또 오늘 20만 5천 원 이런 가격에 이제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시라는 거고 또 애경 케미칼은 이제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어디서 대살가의 기준을 2만 800원으로 잡아드렸고 2만 800원 기준으로 잡아드린다면은 그 수급 범위의 논리를 핀다. 거래량이 없더라도. 근데 지금 기준은 2만 1,000원 공방인데 프로그램에서 뭐 2, 3만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이에요. 지금 단타방은 제가 방송을 하면은 연구원이 채팅방에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군을 올려드려서 이렇게 수익 기준으로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설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가 검색기에 포착이 되죠.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포착이 돼요. 포착이 될 때 이런 자락에서 얼마 19,000원대에서부터 편입의 설정 범위 탈퇴 신호 나오는 요 범위 내에서 차익 실현의 기준 재진입이 23,300원이에요. 재진입이 23,300원. 또 재진입 여기 탈퇴 재진입이 이게 한 27,000원. 그리고 22,150원을 찍습니다. 탈퇴가 얼마? 21,750원. 우리 평균 21,650원, 700원의 차익 실현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변동성 매매를 하실 분들은 변동성 방으로 오시면 돼요. 초기에는 라이브 방송, VVIP 방송은 병행하실 수 있어요. 별도로 여기 가입을 안 하셔도 VVIP 방은 변동성 매매 기준도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VIP 방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방을 완전히 쪼갤 수 있어요. 단타방, VIP 방, VVIP 방. 가급적이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VVIP 방으로 넘어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 변동성의 수익도 잡아보시고 그리고 주력주에서의 수익도 잡아가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전화하시고요. 그리고 요 결제 페이지 오늘 중으로 그렇지 저기다 클릭이라고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입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종목 검색기를 받으셔야죠. 같이 매매를 하시려면 종목 검색기 한 달을 쓰실 수 있는데 자산을 이동하시면 종목 검색기 평생 무료.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더 드리고 여기도 한 달을 더 드려요. 자산 이동하시면 평생 무료로 종목 검색기 쓰시고
평생 무료. 자산 이동을 못 하겠다. 그러면 1개월 사용하시고 변동성방에서 그냥 매수 신호만 받으시면 되죠. 매수 매도.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정리 한번 하셔야 될 분들은 빨리 보내주세요. 예? 빨리 보내주셔서 좀 기준 잡아 대처합시다. 이 좋은 장에 농담이 아니라.